안녕하십니까. 부산지부 백승우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공무원 퇴직에 따른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개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세 개요입니다. 세금의 구분인데요. 세금은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으나 오늘 시간에는 국세 위주로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 중에 직접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는데요.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할 때 직접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소득세 같은 경우에 납세 의무자가 원칙적으로 개인이 되는 것이고요. 담세자 또한 세금을 부담하는 자 또한 소득을 갖고 있는 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접세 같은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를 일컫는데요.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줄 수 있는데 담세자는 세금 부담하는 자는 최종 소비자인 반면에 납세 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분류가 되고 오늘 알아볼 퇴직소득은 소득세의 과세 대상 중에 하나로서 직접세에 속하게 되고 그러니까 퇴직소득을 받게 되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의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의 개념 및 종류는 개념을 알아보면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는 이제 법인세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반대로 개인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소득세 종류로는 종합소득이 있고 분류과세가 있는데 종합소득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총 6가지의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분류과세로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 종합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 발생되는 그 기간이 당해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당해년에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산정을 해서 납부를 하는 것이고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당해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방식 반면에 분류과세로 나와 있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되는 기간이 굉장히 긴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소득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재직을 하면서 오랜 동안 재직을 하면서 그 얻은 결과로 나온 퇴직소득이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되고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이제 1년간 보유하고 양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하고 양도를 하기 때문에 그 세금의 발생되는 기간이 굉장히 긴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이 발생되는 전체 소득에 대해서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밑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한꺼번에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 현행세법상 이제 누진세이기 때문에 세금이 과다하게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그러니까 퇴직소득끼리만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끼리만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세법이. 그리고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게 되면 과세 대상은 퇴직연금 일시금 그리고 퇴직수당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퇴직을 하면서 받게 되는 퇴직일시금, 퇴직수당인데 연금 일시금도 포함이 됩니다. 일시금 성격의 어떤 퇴직급여는 모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다만 연금으로 받게 되는 급여 같은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대상이 아니라 연금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보시면 총 기여금 납부 월수분의 공인년 이후 기여금 납부 월수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2002년 1월 1일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서 2002년 1월 1일 이후에 기여금 납부한 그 월수에 대해서만 현재는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 총 기여금 납입 월수라는 것은 퇴직급여일 경우에 퇴직급여 재직 기간을 의미한다 보시면 되고요. 퇴직수당일 경우에는 퇴직수당 재직 기간을 의미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인년 이후에 기여금 납입 월수는 공인년 1월 1일부터 퇴직 시까지 계산한 그 재직 월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적연금의 퇴직금을 제외한 퇴직금은 수령 총액이 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적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직영연금, 그러니까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체국연금까지 국민연금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공인년 이후에 납입한 기여금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반면에 이제 공적연금 적용되지 않는 민간 기업에서 받는 퇴직금이라든가 공무원들이 퇴직할 때 명예퇴직함으로써 받는 명예퇴직 수당 같은 경우에는 공인년 이후에 기여금 납입월수에 대해서 받는 게 아니라 수당 전액이 과세 대상 금액이 됩니다. 이게 좀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산정 방식은 2단계 소득공제 그리고 6에서 35% 4단계 누진세라고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 소득이 산정이 되면 퇴직소득은 2단계로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율은 비례세 방식이 아니라 세율이 동일하지가 않고 구간이 네 구간으로 나눠져 있어서 단계별로 구간별로 세율이 상당히 증가폭이 상당히 큽니다. 초과 누진세 방식인데 다시 말하면 퇴직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규모도 커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납부 방식은 원천 징수 의무자가 징수함으로써 과세 종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직접세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원칙적으로 개인이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세는 그렇지만 이제 원천 징수를 할 경우에는 원천 징수라는 것은 이제 대신 내준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러니까 공무원을 치면은 연금 지급 기관이 공단이 소득을 대신 지급을 하면서 그 개인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대신 원천 징수를 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퇴직연도에 2건 이상의 퇴직소득 발생할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적용된다고 하였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합산과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당해 연도 그러니까 소득세 과세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그 과세 연도에 한 기관이 아니라 2개 이상의 기관에서 받은 퇴직 소득이 있게 된다면은 그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또한 납부를 하여야 된다는 의미고요. 만일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기관에서 퇴직 소득을 받고 두 번째 기관에서 또 퇴직 소득을 받게 된다면은 첫 번째 기관에서 받은 퇴직 소득을 합해서 계산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밑에 나왔듯이 합산과세 미실시할 경우 확정 신고를 하고 되어 있는데 그 합산과세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득세율이 누진세이기 때문에 세금이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기간인 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합산을 하여서 본인이 직접 확정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합산과세의 의미가 됩니다. 다음으로 퇴직소득세의 계산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퇴직소득 금액, 이 전액이
과세가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여기서 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한 기여금 월수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 것이고요. 그 소득이 산정이 되면 소득 공제를 기본적으로 해주게 됩니다. 이때 소득 공제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무조건 40%를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근속 연수별로 공제를 하게 되는데 오래 근무를 할수록 공제되는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단계에 따라서 소득 공제를 하게 되면 퇴직 소득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세금이라고 하면은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함으로써 세액이 산출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퇴직 소득 같은 경우는 근속 연수를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재직 기간이 만약에 20년 3개월이다 그러면은 퇴직 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속 연수는 20년 3개월이 아니라 21년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1년 미만은 무조건 1년으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온 과세 표준이 연평균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근속 연수를 나눠주는 이유는 퇴직 소득세의 그 소득 세율을 종합소득세율 테이블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직 소득 금액은 그 금액 자체가 오랜 기간 동안 누적돼서 발생한 금액이고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똑같은 구간을 적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세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의 소득세율 테이블을 사용을 하면서 대신에 근속연수로 나눠줌으로써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을 낮춰서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근속연수를 나눠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연수를 나누는 과세 표준에다가 이 부과에 따른 세율을 곱해서 산출 세액이 나오게 되는데 다시 여기다가 근속연수를 곱해서 최종 연한산 산출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근속연수를 나눠주고 다시 곱해주는 게 이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액이 산출이 되게 되면 원천 징수로 종결 또는 확정 신고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퇴직 소득을 과세 연도에 한 번만 받게 된다면은 원천 징수로 그냥 종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퇴직 소득을 뭐 2개 이상 기관에서 받았는데 합산과세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본인이 임년도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 신고가 종결이 될 수 있는 형태입니다. 퇴직 소득세의 계산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경우냐면 퇴직연금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이고요. 그리고 명예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명예퇴직 수당도 함께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과세 대상 소득을 보게 되면 일단 퇴직급여, 퇴직수당, 명퇴수당을 각각 나눠 살펴보게 되면 전체 일시금 곱하기 퇴직급여 재직기간분의 2002년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 그러니까 2002년 1월 1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 2002년 이후부터 납입한 기여금 납입월수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 소득이 된다고 하였고, 이 산식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이 여기 보시면은 총 기여금 납입월수가 보이시죠? 이 납입월수가 바로 퇴직급여 재직기간 월수가 되는 것이고요. 2002년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는 계산을 한 결과 124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일시금액, 이게 전체 일시금액인데요. 요거 곱하기 이 총 기여금 납입월수, 퇴직급여 재직기간분의 2002년 이후 납입월수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퇴직수당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분모의 퇴직수당 재직기간이 들어가게 되고 분자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누락이 되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본인의 총 퇴직 소득의 퇴직 수당 금액은 2,700만 원이었지만 2002년 이후에 납입한 기업 월수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 소득이 되니까 그 산식에 따라서 구해본 결과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은 1,500만 원 정도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퇴수당 같은 경우에는 수당 전액이 과세 대상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금액 같은 경우는 금액 전체가 그대로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퇴직급여 재직기간, 퇴직수당 재직기간이 여기 그 밑에 분모에 들어가는 그 개월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과세 대상 소득을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퇴직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입니다. 이거는 이제 간혹 이제 퇴직한 공무원들이나 퇴직한 공무원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본인이 받았던 퇴직 소득을 이렇게 증명을 해보이라는 그런 증명을 해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퇴직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떼게 되면 요 퇴직급여에 있는 금액이 실제 본인이 받았던 퇴직소득 금액이 아니라서 문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퇴직 일시금은 1억이 아까 넘었었는데 여기 원천징수 영수증 상에는 이게 비과세가 되는 소득 금액 자체가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세가 되는 소득 금액에 대해서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실제로 본인이 받았던 퇴직급여, 그리고 퇴직수당 금액하고 상이합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문의를 해주시는데, 그때는 이제 여기 원천 징수 영수증에는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해서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받았던 급여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안내를 해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금액이 바로 방금 산출했던 그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요게 보시면 현이라고 나와 있죠.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산과세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조 같은 경우에는 종전기관, 동일한 과세 연도에 종전기관에서 지급받았던 퇴직금 중에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 그러니까 이분이 같은 날짜로 명예퇴직을 하시면서 받았던 명예퇴직 수당 금액 전액이 바로 여기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상에 기록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그 공무원연금법상 받았던 퇴직 일시금과 퇴직 수당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되는 아까 산출했던 그 금액, 그 금액의 합계가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이제 계속 산출을 해보게 되면 아까 과세 대상 소득에까지 산출을 해봤는데, 그게 이제 명예퇴직수당까지 합쳐서 총 1억 6천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2단계 공제를 한다고 했는데 40% 기본공제 금액이 6,3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금액이 1,6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근속연수라는 거는 이제 퇴직급여 재직기간과 퇴직수당 재직기간이 상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휴직이라든가 감축이라든가 이럴 때 재직기간이 상이할 수가 있는데, 명예퇴직수당을 산출할 때 재직기간도 상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적용하는 근속연수 문제는 그 적용되는 재직기간 중에 가장 긴 재직기간에 무조건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법상 퇴직급여 재직기간이 통상 가장 길기 때문에 연금법상 적용되는 퇴직급여 재직기간을 사용해서 공제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공제 금액이 이제 1,68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공제를 한 금액이 보시면은 7,875만 5천 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금액에다가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세가 많이 나온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직기간으로 나눠주어야만 그게 이제 세율을 곱할 수 있는 진정한 과세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눴더니 320만 원이 되었고요. 현행 그 세법상 소득세율이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6%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중표준에다가 6%를 곱하고 다시 거기다가 재직기간 월수를 곱한 금액이 이제 소득세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재직기간을 나눠줘서 그러니까 누진세 구간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게 거의 6%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명예퇴직 수당이 많거나 퇴직금이 정말 많다면은 여기 6%가 아니라 여기 이제 6%가 아니라 더 높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최고 구간은 35%인데 통상적으로 보이기는 6%지만 사실은 이게 비례세 2%가 아니라 이게 재직 기간을 나눠줌으로써 가족 표준이 낮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6%가 보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여기까지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명예퇴직수당을 이제 받는 공무원일 경우에 연금 취급기관에서 전화가 오게 되면 이제 퇴직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우리가 징구해서 합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연금 취급기관에서 그 소득세, 그 지방소득세를 공제했는지 여부는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명예퇴직수당 지급할 때 소득세를 징구했다고 해서 저희가 그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퇴직소득은 무조건 그 합산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명퇴수당을 받으면서 그 세금을 뗐던 안 뗐던 간에 무조건 그 명퇴수당 그 원천 징수 영수증을 지급해서 저희가 합산을 해서 그 아까 6에서 35% 구간에 따라서 퇴직소득세를 한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만약에 공단이 먼저 퇴직급여를 지급을 했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만약에 연금 취급기관에서 명퇴수당을 지급을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 연금 취급기관에서 저희가 발행한 퇴직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가지고 합산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을 좀 명심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